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방금 좀 전에 제명됐어요. 진짜 제명을 하더라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징계를 좀 과하게 한 것이 아닌가. 단계 심판 문제는 사실 뭐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부끄럽고 쪽팔리고 말 일이에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근데 이걸 가지고 전직 비대위원장 전직 대표를 그냥 배척하고 제명해버린다? 이건 과한 거죠. 사실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그렇거든요. 않았어도 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좀 강화시키겠다.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오시니까 끊었어요, 단식을. 네. 사실 이 단식이 내부용 단식이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걸 스스로 입증한 거죠. 그렇죠. 네. 단식에 들어가는 것도 빠져나오는 것도 저희와 이렇게 공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와 호흡을 맞춘 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방금 좀 전에 제명됐어요. 오는 길에 네. 예, 오시는 최고위, 길에 예, 네, 최고위 소식 생중계를 들으셨죠? 들었고 네. 제명을 굳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원 단계를 보니까 네. 윤리위원회에서 사실상 구형한 그 징계 결정을 다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건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제명을 해버리면 선거에 무조건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명이 아니라 뭐 당원권 정지 내지는 좀 수위를 낮춰서 징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른바 빠꾸 없이 그냥 네. 제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지지율이 좀 상승했잖아요. 네. 뭐 보수층에 결집됐다 결집.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보수층의 결집이 어떤 보수층의 결집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분명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대표가 서로 맞붙었을 네. 때 거의 40% 그러니까 45%에 달하는 지지율을 받았던 것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배척해버린다는 것은 지방선거 지금 예비 후보 등록까지 20일 정도밖에 안 네, 남았어요. 네.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한테 표를 구할 때 그 유권자들은 기사를 검색할 거고 기사를 검색하는데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 내지는 뭐 이전 그렇죠. 투구, 반목과 지시 같은 것들이 주로 보도가 된다면 분명히 정무적으로 최악의 판단이거든요. 진짜 제명을 하더라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징계를 좀 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분명히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을 했었고 하지만 그때 밀어붙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선거 패배하고 나서 인요한 혁신위부터 김용태 비대위까지 그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의 대응, 한동훈 대표의 답변이나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단계 심판 문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과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럼 아마 업보를 한동훈 대표든 국민의힘이든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과하다고 보세요? 징계 수위가? 징계는 과합니다. 네. 저희 제명은? 개혁신당 모든 구성원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상하다라는 건 상수잖아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네. 마찬가지였고 단계 심판 문제는 사실 뭐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부끄럽고 쪽팔리고 말 일이에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근데 이걸 가지고 전직 비대위원장 전직 대표를 그냥 배척하고 제명해버린다? 이건 과한 거죠. 사실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과한 정도의 제명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한동훈이 미워서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이제 지도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뭐 이유가 분명 따라 붙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단식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부족이 야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꾸 본인의 징계를 뭐에 빗대냐면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계엄을 다시 한번 막겠습니다라고 네,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동훈 대표의 징계에 찬성을 하는 당원들이든 반대를 하는 당원들이든 계엄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국민의힘한테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그럼요. 자꾸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자기의 징계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옳냐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라는 거예요.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나와보니까 정말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지도부가 개입해가지고 추천한 인사도 거의 없고 네. 그 제명 결정에 대해 가지고 개입한 부분이 여지가 전혀 없는데 자꾸 한동훈 대표가 바깥에서 장애 여론전하고 밉상처럼 보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결정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는 관계없이
윤리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그렇게 않았어도 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좀 강화시키겠다. 네. 이번 단식을 통해서도 한동훈 대표 빼고 이른바 유승민 친박 내지는 올드보수끼리 결집까지 사실 이뤄낸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지방선거 치르겠다라는 목적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국민들의 뜻에 뭐 판단해봐야 되겠죠. 그때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재밌었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찾아와서 한참 얘기하고 뭐 지휘관이 돼달라,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 뭐 얘기하고 갔는데 21일이었잖아요. 다음 날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오시니까 끊었어요, 단식을. 네. 제가 느끼기에는 단식을 끝내고 싶었는데 출구 전략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분이 왔으면 끊어도 되겠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역순으로 따져보면 네.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출구 전략 대안지가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민주당이 다 받는 거 이외에는. 그럼요. 과거 같았으면 사실 뭐 정치의 낭만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죠. 상대당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단식 그만합시다. 그렇죠. 네. 그래도 그만할까 네, 말까. 그럼요. 본인들을 향한 쌍특검에 대해서 그 전환을 네. 기조를 바꿔가지고 전향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답변을 듣고 단식에서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당내에서의 어떤 숱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당을 좀 네. 멈춰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생뚱맞잖아요. 생뚱맞죠. 네.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단식을 끝내고 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좋은 출구 전략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네. 사실 이 단식이 그러니까 내부용 단식이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걸 스스로 입증한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만족을 해버리면 네. 사실 뭐 김병기 강선호 건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 가지고 진전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왔으니까 거기에 만족한다면 스스로 이것은 내부용 단식이었다. 분명히 그런 오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윤한홍 의원부터 권영진 의원까지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입 밖으로 메시지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그 여론을 잠재웠단 말입니다. 네.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되고 한동훈 대표 제명 결정되면서 곧바로 비난의 화살이 지도부한테 올 때 그때 바로 단식에 돌입했거든요. 네. 이게 타이밍과 타임라인상 분명히 내부용 단식이라는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출구 전략을 일반 대중한테 소구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끝내버리니까 공조를 외친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매우 당황스러웠죠. 황당하죠. 그러니까 단식을 네. 돌입하는 것도 저희한테 사실 양해가 되지 않았었고 단식을 빠져나오는 전략도 저희한테 사실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이게 뭐지? 아니 이준석 대표는 해외 일정 줄여가면서까지 그러니까요. 빨리 돌아온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오는 건 네. 3일 일찍 왔고 또 단식을 돌입하는 걸 알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네, 조정을 네. 했을 겁니다. 단식에 들어가는 것도 빠져나오는 것도 저희와 이렇게 공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와 호흡을 맞춘 건 아니고 그 모든 일정들이 뭔가 국민의힘 축을 이뤄가지고 이뤄진 것 같아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아무래도 뭐 단식이라는 상황이 있었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점잖게 얘기는 하셨는데 뭐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황당하고 뭐 많이 특별한 당황했죠. 얘기 하신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하시지 않았나요? 그거 가지고 대표가 뭐 입 밖으로 뭐 아쉽다거나 네. 뭐 그런 말씀을 저희 내부 구성원들한테 한 적은 없는데 뭐 구성원도 모두 공통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관철하고자 했었던 목적이 네. 한동훈 대표의 제명에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어쨌든 이례적으로 이뤄진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라든지 네, 네. 지금 정말 정치권 민주당 내로 확산되고 있는 김병기 강선호권 공천 비리 항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 관련해서 정말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공조를 외치고 손을 들고 나섰는데 네.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소 좀 당황스럽습니다.